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측정 영역 두 번째 강의. 오늘은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에서 강론 부분과 그리고 기출 분석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넓이의 표준 단위 계열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넓이 이전에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이 5가지 단위에 한해서만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계열은 크게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8단원에 걸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비교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직관적 비교와 직접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을 다 이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과 시각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 단원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시각과 시간, 그리고 길이와 시간 해서 시간은 크게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시각은 몇 시 30분까지만 봐요. 2학년 2학기 시간에서는 몇 시 몇 분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1시간이 60분인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일은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12개월 이것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3학년 때는 시간을 더하고 빼보고 초라는 새로운 단위를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이때 직관적 직접 비교를 1학년 1학기 때 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간접 비교를 합니다. 띠종 이용해서 간접 비교할 수도 있고요. 임의 단위 이용해서 간접 비교할 수도 있어요. 직접 측정해서 간접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림을 해보며 양감을 기르죠.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는 1m와 1cm의 관계를 알아요. 그리고 이 길이의 덧셈과 뺄셈을 이 미터와 센티미터 단위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길이를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1cm보다 더 작은 단위인 1mm, 그 다음에 1m보다 더 큰 단위인 1km, 이 두 단위를 새롭게 배우게 되고, 또 어림하고 재어보는 적절한 어떤 단위를 선택하는 걸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들이와 무게인데, 그걸 3학년 2학기 때 하게 돼요. 그동안 이제 했던 그 흐름과 똑같습니다. 간접 비교해보고 임의 단위로 직접 측정해서 간접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 통해서 표준 단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비교로부터 출발해서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길이나 시간처럼 처음에 기본적인 단위를 배우고 나서 그것을 불편함을 느껴서 추가적인 새로운 단위를 그 다음 학년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들이와 무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바로 이 단원에서 끝냅니다. 특히 이제 무게 같은 경우에 1톤, 1kg보다 더 무거운 단위를 나타내기 위한 1톤을 바로 이 단원에서 바로 그 차시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림하고 덧셈 뺄셈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각도도 똑같아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알아본 다음에 각도의 합과 차 구하게 됩니다. 일부 차시 같은 경우에는 도형에서 또 다룬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비교하기 1학년 1학기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물건의 다양한 속성을 처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길이, 들이, 무게, 넓이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점차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된다. 그럴 땐 직접 맞대어 비교를 하는 그 직접 비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직관적 비교부터 해서 직접 비교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더 길다, 짧다 이런 표현들 학습을 하게 되고, 저학년 학생들의 한글 학습 정도를 고려해서 짧다, 많다, 넓다 이렇게 겹받침 있는 것들 한글로 쓰게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 중에 가장이라는 표현, 가장 길다, 가장 짧다 이런 표현들도 학습을 하라고 지도 내용에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했는데, 이제는 직접 비교해서도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간접 비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단위를 사용한 측정,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임의 단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뒤에 후속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감을, 우리가 그 계열에 있음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원에선 직관적 또는 직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임의 단위나 표준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강론 차시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길이부터 비교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일단 한눈에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 쉬운 것부터 제시를 하죠.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부터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바로 한쪽 끝을 맞추어 우산을 맞대어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직접 비교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길다, 더 짧다 이런 것 말을 표현을 해보게 되고, 세 개 중에서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거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게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뭐 코끼리와 토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내가 손으로 들어보거나 양팔저고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길이와 마찬가지로 더 무겁다, 더 가볍다, 가장 가볍다, 가장 무겁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엔 넓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엄청 넓은 것과 엄청 좁은 것, 이 두 가지를 직관적으로 눈으로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넓이가 비슷한 두 물건을 제시를 해서 직관적 비교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를 제시를 해서 직접 비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넓이에서도 똑같아요. 두 물건의 한쪽 끝을 맞추어 겹쳐 맞대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다, 더 좁다, 가장 좁다, 가장 넓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크다, 작다를 사용해서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에 이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건 크기가 아니라 넓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서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들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을 수 있는 양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직접 비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한 개의 물을 담아서 다른 통에 따라 봤을 때 넘치면 얘가 더 많은 거고, 뭐 부족하다 그러면 오른쪽이 더 많은 거겠죠.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더 많다, 더 적다, 가장 적다, 가장 많다 이런 표현 학습을 하게 되고, 들이에서도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들이라는 속성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념 지도 같은 경우에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쪽 끝을 맞추지 않고, 즉 시작점을 활용하지 않아서 길이를 비교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시작점을 맞춰서 비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도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1학기 2학기 모양과 시각으로 넘어갈 건데, 모양은 우리가 도형 강론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각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몇 시, 몇 시 30분까지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차시전개 바로 보면 몇 시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몇 시 30분 알아보고 끝나요. 네, 왜냐면 모양이 좀 주된 단원이어서 몇 시 배우고 몇 시 30분 배우면 끝납니다. 여기서 5개념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각각 어느 수를 가리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이 몇 시를 가리킬 때 그 시각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몇 시 30분일 때 긴 바늘은 6을, 짧은 바늘은 몇 시를 지난 부분을 가리키도록 이제 나타내보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길이 재기, 여기가 이제 제일 사실 중요한 게 참 많이 나와요. 2학년 1학기가 참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1학년 1학기 때 직관적 비교하고 직접 비교했죠. 이제는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 또 길이 차이 크지 않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어렵고 직접도 어려울 때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단위가 몇 번 포함되는지 세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임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임의 단위가 불편해요. 그래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기르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하고 빼고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비교했어요? 안 돼요. 그럴 땐 임의 단위 사용해서 간접 비교 해서 양을 비교해요. 근데 임의 단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표준 단위 사용해서 길이 재요. 그 다음에 어림을 해봐요. 어림 전략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건데, 단위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작은 길이의 단위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긴 길이의 단위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각각 언제인지 좀 정확하게 재야 될 때, 대략적으로 재야 될 때, 이렇게 상황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직관적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간접 비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 비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 매개물로 본을 뜬 다음에 한쪽 끝에 시작점 맞추고 서로 맞대어서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이걸 해서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단위를 반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 보니까 단위의 길이가 길면 제네수가 적고 단위 길이가 짧으면 제네수가 많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도 했죠. 단위와 단위의 수 사이의 관계 나왔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위의 길이가 너무 길면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고 너무 짧으면 너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단위 사용하지 말고 표준 단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cm라는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되고 같은 단위로 재면 누가 재더라도 길이를 같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cm가 몇 번인지 세는 것, 단위를 정해서 그 단위가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는지 세는 것입니다. 자로 길이를 재는 방법을 학습을 할 때도 많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8cm라고 읽는데 그럼 안 되죠. 8에서 4를 빼야 하잖아요. 1cm가 총 몇 번 반복한 것인지 이거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리고 이걸 보고 얘 어떻게 지도할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로 길이를 잰 다음에 약으로 표현하는 것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사용하지 않고 진짜 어림에서 길이를 나타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기준척도 전략을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5개념 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자를 이용해 길이를 재는 걸 처음 배우는 만큼 잘못 길이를 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학기 2학기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땐 새로운 단위가 좀 더 추가될 뿐이고 복명수, 단명수 나오고 덧셈, 뺄셈 하고 어림하고 이런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핵심 하이라이트는 2학년 1학기 때 거의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단위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도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m와 1cm의 관계 알아내고요. 다만 미터 단위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고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센티미터 당연히 작은 단위를 사용했을 때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를 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미터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120cm를 가지고 1m 20cm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명수를 복명수로 전환할 때 십진법의 덧셈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말해 시간은 60진법이죠. 하지만 길이는 십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더하고 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든자와 줄자 각각 어떤 것을 잴 때 편한지 살펴보시고 눈금에 0에 맞춘다는 것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의 합을 구할 때 당연히 덧셈식을 세워서 구할 수도 있고 직접 길이를 재어서 나무판의 길이만큼 색테이프 잘라서 2개 이어붙이고 잰다. 얘가 이제 매개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더하여 구한다 라는 이 형식화 내용을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법성이 먼저 성립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수 덧셈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다 올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1m가 100cm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다 올림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길이의 차이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우리가 긴 거에서 짧은 거 이렇게 색테이프로 본뜬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보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재지 않고 구하기 위해서는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빼서 구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형식화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다 내림이 있을 때 100cm가 1m임을 인식해서 계산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어림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3가지 전략이 소개가 돼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기준척도 전략, 즉 참조물 전략이 되겠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그게 몇 배가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짓기 전략, 임의로 일부분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운동장 한쪽 끝에서 축구 골대까지가 10m고 축구 골대 길이가 5m고 축구 골대에서 나머지 한쪽 끝까지가 또 10이니까 전체가 25다. 이렇게 임의로 덩어리를 짓는 전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화 전략은 이미 나무가 이제 2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 단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가 몇 배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이 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5개념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2학기 2학기 시각과 시간도 더 어려운 게 없는데요. 이제 몇 시 몇 분을 읽는 것, 8시 55분을 9시 5분 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 60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걸린 시간, 그러면 얼만큼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그것을 몇 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으로 나타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가 몇 시간인지 달력을 통해서 일주일이 며칠이고 1년이 몇 개월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5개념은 다양한 단위가 혼재되어 있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주일은 7일인데 1년은 12개월. 그렇죠?
한 달은 30일. 근데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다 달라요, 숫자가. 그래서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 이제 3학 1학기 때는 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단위가 추가되는 수준에서 나오고 덧셈 뺄셈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 분초 공부를 했죠. 1, 2학년군 때. 이제 3학년 때는 초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1, 2학년군 때 1cm랑 1m 공부했으면 3학년 때는 1mm랑 1km 이거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길이 단위를 활용해서 어림하고 자를 이용해 측정해서 수학적 유용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cm보다 작은 단위 1mm 개념을 도입을 하고요. 1m보다 큰 단위 1km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알맞은 단위를 선택하는 것을 꽤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보다 작은 단위 초 나타내겠죠. 그리고 시간 더할 때 마찬가지 똑같아요. 형식화하는 거 시 단위끼리, 분 단위끼리, 초 단위끼리 더하고 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받아 올릴 때 1시간 60분임을 이용해서 분해서 C로 받아 올림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뺄셈도 마찬가지 받아 내림 할 때는 1시간 60분임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5개념 지도의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학 2학기 들이와 무게인데요. 들이와 무게는 그동안 이제 길이에서 쌓아왔던 그 내공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단 몇 차시 만에 이 들이도 배우고 무게도 배우고 아주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성취 기준을 한 단원에서 공부를 끝냅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네,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당연히 비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서 비교하는 것, 직접 비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뒤 크기가 같은 수조에 각각 부어 비교하기. 크기가 같은 수조, 이것이 바로 이제 매개물의 역할을 하게 돼서 간접 비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단위로 비교하면 어느 것의 들이가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모두가 아는 같은 단위를 이용해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들이의 단위, 표준 단위 1리터 혹은 1ml를 도입을 하게 되고 1리터는 1000ml다 라는 것, 복명수, 단명수, 그 다음에 어림하고 덧셈, 뺄셈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같은 단위끼리 더하고 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게도 비교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직접 비교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사과와 키 각각 올려놔서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다만 비교를 할 수 있어도 그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둑돌이나 쌓기나무나 클립 같은 걸로 이런 임의 단위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임의 단위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 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로 무게를 비교하면 차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다른 단위로 비교하면 어느 것의 무게가 더 무거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같은 단위를 이용해야 한다. 즉 표준 단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kg, 1g 도입을 하게 되고 접시 저울, 전자저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1kg과 g을 이용한 복명수, 그 다음에 단명수 표현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톤 지도를 하죠. 그리고 또 어림하고 재어보고 더하고 빼고 같은 단위수끼리 더하고 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5개념 지도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각도인데요. 각도 같은 경우에 성취 기준의 변화가 있죠. 이제 주어진 각도와 키 같은 각을 그릴 수 있다.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한 차시 정도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취 기준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취 기준이 없더라도 지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나 성취 기준 해설에 주어진 각도와 크기 같은 거 그리지 마세요.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지도서나 교과서가 구현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저라면 도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걸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차시 분량밖에 안 되고 이거 외워서 그 찜찜함 덜어내는 게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난 극강의 효율을 추가하겠다. 나는 이거 나와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찜찜한 게 더 싫더라고요. 그 찜찜한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서 그냥 저는 외우고 말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각도 마찬가지 직관적으로 딱 누가 봐도 비교가 되는 거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대어서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투명종이나 막대와 같은 이런 매개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임의 단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데요. 당연히 임의 단위가 불편하겠죠. 사람마다 다른 임의 단위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측정값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 단위 1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1도를 도입하게 될 때 직각을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것을 1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기로 각도 재는 방법, 요거는 꼭 읽어주시고 공부를 하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점점 더 이 도형이나 뭐 측정이나 마찬가지죠. 조작하는 활동을 서술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잘못 이용한 예시를 지도하는 내용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바르게 이 학생이 왜 틀렸는지 원인을 알아내겠고, 두 번째 올바르게 지도하는 그 방금 페이지에 정개념 내용을 골고루 섞어서 써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서술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그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네 문장을 버리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라면 외워요. 저는 외우는 게 마음이 더 편한 사람이어서 저 같으면 외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각둔과 각도 어림,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도형 파트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의 합과 차 부분도 자연수 덧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죠. 또 자연수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5개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각도 그리는 것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5개념은 이제 방금 우리가 교과서 장면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측정 파트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바로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바로 그 계열인데요. 넓이 지도에서 표준 단위까지의 도입의 그 계열은 1위에다가 정리를 하였고, 넓이 지도할 때 주로 이제 등적 변형과 관련해서 넓이의 어떤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2위에다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위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 총 7회 출제가 되었는데 19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3, 2008, 2009, 2010, 2012, 2014, 2019 꽤 오래전에 출제가 되고 그 이후로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소재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소재가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관련된 내용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관적 비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비교 했다가 간접 비교를 하실 때 길이가 긴 매개물과 길이가 짧은 매개물로 나누어서 간접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측정을 하고, 이때 임의 단위에 의해서 직접 측정을 먼저 해서 불편한 점을 알게 된 다음에 표준 단위에 의해서 직접 측정을 하고 어림을 했다가 공식에 의해서 이제 간접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간접 측정 부분은 넓이에서 공식으로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해보자면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의 단위에 의한 간접 비교랑 임의 단위에 의한 직접 측정, 그러니까 직접 측정을 통한 간접 비교잖아요. 이게 시험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것이 같은 단계에 동시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그 전 단계 바로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03학년도에서는 직접 비교 불편함 통해서 임의 단위 사용 필요성 느끼게 한다는 거, 2009학년도에서는 임의 단위 불편함, 2014학년도에서는 직접 비교의 단점, 2019학년도에서는 단위와 단위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임의 단위 사용의 한계, 주로 임의 단위에 대해서 많이 물었지만 직접 비교의 단점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동일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 단계 한계점에 대한 서술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학년도처럼 측정 방법 명칭을 쓰게 하기보다는 2003학년도 곧 바로 기출을 보겠지만 단계에 맞는 활동을 직접 구성하라거나, 혹은 2014학년도처럼 매개물을 찾아 쓰라거나, 혹은 직접 측정을 통한 간접 비교 활동, 즉 매개물 찾아쓰기, 활동 찾아쓰기, 혹은 활동 직접 구성하기, 혹은 발문 직접 구성하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래서 2009학년도에서 그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었고 2010학년도에서 단계 배열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2003과 2009 그리고 2010 요 세 개를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2003학년도 기출을 보도록 할 텐데, 이제 활동 1 같은 경우에는 겹쳐봤죠. 즉 직접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간접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누난칸 단위 넓이를 해서 직사각형 넓이 구했죠. 그래서 이제 1제곱센티미터 표준 단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겹쳐보는 것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 바로 간접 비교, 매개물 이용해서 간접 비교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활동 2의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임의 단위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정사각형 모양 하나를 임의 단위로 넓이를 해서 도형에 포함된 단위 넓이의 수, 즉 정사각형 수를 세어서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간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에서는 이제 단위 지도의 두 번째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 단위 측면에서 활동 2의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임의 단위에 의한 직접 측정의 내용을 쓰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임의 단위를 통한 직접 측정을 해서 간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이제 엄밀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겠어요. 단위 지도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넓이의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이 형태를 빌려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즉,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이 계열에 대한 내용을 쭉쭉쭉 이렇게 준 다음에 뭐 중간에 빈칸을 하나 뚫어놓고 이 앞뒤 계열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구성하는 어떤 교사의 발문 하나 준 다음에 그 발문 의도를 고려하고 측정의 지도 계열성을 고려했을 때 이 기억에 들어갈 활동을 구성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저는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계열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단위의 속성을 주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측정 지도 계열을 고려해서 어떤 활동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학년도 같은 이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 이유는 우리가 이 활동을 얻어가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눈의 개수를 세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측정을 한 거죠. 그리고 1cm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표준 단위에 의해서 직접 측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걸 보고 방법을 썼지만, 방법을 보고 활동을 구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009학년도 20번을 보시면 이제 어느 것이 더 길까? 지금 직접 맞대 비교하고 있죠? 직접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물의 양 측정하기 위해서 들의 보편 단위, 표준 단위 사용하고 있죠. 리터와 밀리리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3, 양팔절을 이용해서 간접 비교하고 있나요? 네, 직접 비교죠. 그림 4에 제시된 활동의 목적은 보편 단위 도입하기 위해 임의 단위 불편함. 왜 개수가 다르지? 서로 다른 단위, 다른 크기의 단위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 인식시키는 데 있는 거 맞습니다. R와 헥타르, 요건 이제 여기서 우리 시험 교육과정 범위와는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인식시키는 이 목적, 이 한계점 충분히 다시 서술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위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 R와 헥타르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우리가 수화연산에서 종종 내용 체계와 계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형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측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이제 3, 4학년군 때 배우고, 시간과 분을 1, 2학년군 때 배우죠. 길이와 관련해서는 어떻죠? 센티미터와 미터를 1, 2학년군 때 배우고, 밀리미터와 킬로미터를 3, 4학년군 때 배웁니다. 무게와 관련해서 어떻죠? 무게는 그램, 킬로그램, 톤 다 한꺼번에 3, 4학년군 때 배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무게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길이에서 이제 단위 사용을 잘못 하고 있는 그런 교사를 지도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 내용체계 계열 주제처럼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10학년도 이것도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보는 건데, 제일 먼저 시소 양 끝에 동시에 앉아서 누가 무거운지 직접 비교를 했어요. 양팔 저울에 놓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끈에 표시했죠. 이 긴 끈이 바로 매개물 역할을 해서 간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림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요구르트병, 요게 이제 임의 단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의 단위에 의한 직접 측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표준 단위에 의한 직접 측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가 라마나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위의 속성을 통일시키고 그걸 쭉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갈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넓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하는 것은
간접 측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을 구별하는 문제보다는 그 이제 직접 측정이나 간접 측정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014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꽤 어려웠던 문제였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바지를 임금님이 바지를 이렇게 입어봤는데 짧잖아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위도 재단사가 이제 벌벌벌 떨면서 임금님이 옷을 이제 벗어났거든요. 옷을 이렇게 벗어났는데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옷을 벗어났는데 자기가 만들어 온 옷의 소매랑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러면 임금님이 벗어놓은 이 옷이 바로 매개물 역할을 하게 되겠죠. 원래 이 임금님의 몸과 나의 이 옷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금님한테 감히 갖다 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몸과 일치시켜 놓은 마치 종이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벗어놓은 옷이. 이 옷이 매개물 역할을 해서 요거와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직접 비교를 통해서 길이를 비교했을 때 단점이 뭡니까? 옮길 수 없을 경우에 비교하기 어렵고 또 얼마나 더 큰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감히 임금님 몸에 이제 갖다 대기 어려운 이런 곤란한 상황 같은 경우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위도 제자사가 똑똑하게 빨리 간접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 비교의 매개물로 사용된 것은 바로 임금님이 벗어놓은 옷의 소매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2003학년도에서 직접 비교의 불편함 느끼게 하려는 그 교사 발문 의도 서술하는 문제 기억하시죠? 그거랑 여기 직접 비교 단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 단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는 뜻은 10년 정도 더 지난 이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9학년도에서 임의 단위 사용의 불편함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바로 다음에 2019학년도 문제를 볼 건데 그때도 임의 단위 사용의 어떤 불편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사이를 두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비교의 단점이나 혹은 임의 단위 사용의 불편함 이게 나올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물 찾아 쓰는 거 아무래도 매개물을 떠올리는 게 좀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찾아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매개물을 직접 구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건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쭉 지도 계열 어떤 활동의 흐름을 주고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매개물을 포함해서 간접 비교하는 거가 이제 맥락상 들어가게끔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다음에 2019학년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 직접 측정을 통한 간접 비교 즉 임의 단위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접시 저울을 사용해서 귤, 바나나 무게를 바둑돌과 공깃돌로 재서 그걸 가지고 그 바둑돌과 공깃돌 개수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비교를 하는 건데 직접 측정은 했잖아요. 그쵸? 바나나랑 바둑돌, 공깃돌 이걸 놓고 직접 측정을 해서 임의 단위를 가지고 간접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직접 측정을 통한 간접 비교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단위와 단위수 사이의 관계, 단위가 커지면 단위수가 작아지고 단위가 작아지면 단위수가 커진다. 네. 근데 그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론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작은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단위를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에서 물어봤던 그 임의 단위 사용의 어떤 불편함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는 단위와 단위수 사이의 관계로 바꾸어서 물어보게 된 것인데 10년을 지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넓이 지도 계열과 또 둘레와 넓이의 관계 한꺼번에 같이 볼 거예요. 그 기본의 배경 개념과 강론, 기출 분석 다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단하게 마음 준비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봬요. 안녕.